미세하지만 주요한 흐름들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도 중요하지만 9월 윈도우 드레싱이 있어요. 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의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8월 수출 동향 데이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6개 품목이 수출 증가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어제까지도 코스닥 기준으로 참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오늘은 다행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도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동시만기일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시장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디데이를 타겟팅으로 해서 휩소 장세였다. 우리가 보통 휩소 장세를 속임수의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 원인 없는 가운데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 이상의 만큼을 오늘 되돌림의 과정으로 지수를 상승시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주로 만기 주간에 이렇게 휩소 현상들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정상 시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기관들 또한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2,900포인트 예상하는 메시지를 나오고 있고요. 물론 한국의 컨퍼런스에 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내용 측면에서 2,900을 얘기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건 이제 계속 매도하던 외국인도 오늘 한 1,500억 가까이 코스닥 매수를 좀 해줬고요. 네네. 오늘 기관 코스피 같은 경우 1조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줬네요. 코스닥은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종가에 좀 변수가 있었고요. 장중에는 기관 투자자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죠. 그러다가 종가에 이제 차익거래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기관이 받는 과정에서 선물옵션 청산하는 과정에서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6천억 정도 규모의 물량이 되고요. 하이닉스가 한 1,000억 정도 물량이 시장에서 돌면서 한 7천억 정도가 외국인 물량이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이 물량을 제외하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이 장중 내내 매수 우위에 이제 진행을 보였던 부분이 특이할 만한 점이었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 이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아니냐, 다시 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또 가면서 도로 그냥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 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쪽에서 최근까지 너무 많은 학습 효과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사는 거고 내일 되면 또 시장이 변화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시장에서 주요한 그 미세하지만 주요한 흐름들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특히 앞서 이제 그 오늘 선물옵션 만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도 중요하지만 9월 윈도우 드레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3, 6, 9, 12월은 제외하고요. 3, 6, 9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말일에 3월 말, 6월 말, 9월 말일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번 차트를 펼쳐 놓으시고 3월 말일의 주가, 6월 말일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9월 말일의 주가를 예상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 6, 9월의 말일에는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장부가치 현실화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관들은 특히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운용사에서 운용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이들의 수익률이 곧 자기의 수입과 또 위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369 말일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2, 3일 전후로 해서 자기 그 바스켓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말일에는 좀 더 상상치를 높여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야지만이 펀드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책자가 하나씩 날라오죠. 집으로. 그래서 펀드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한 책자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그 바스켓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특히 369월에는 집중적으로 자기 펀드 수익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윈도우 드레싱 말일에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기관의 매수 확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추가로 제가 요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세한 변화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증시 주변에서의 변수들, 뭐 각국 통화 상황, 또 미국 금리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잠깐 자료 보시면서 그 부분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제 CPI가 발표됐지만 CPI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서의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지표가 있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0.5% 임금이 그 평균 임금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9월에는 동결하겠지만 9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CPI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가격이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에서 꺾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차트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어제고요. 어제 이제 장중에 CPI가 발표되면서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전환의 흐름이 진행이 됐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면서 쌍봉 많이 들어보셨죠. 쌍바닥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가 쌍봉이나 쌍바닥 나타날 때는 주가 변환점이 나타난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쌍봉의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점에서 위치이다. 그리고 어제는 특히나 중요한 이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다. 그러면 미 금리가 쌍봉의 모습으로 하락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위안화에 영향을 주고요. 위안화는 원달러에 영향을 줍니다. 연쇄적입니다. 모든 국가 간의 상품들의 운용에 있어서 연쇄적으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최종적으로 원달러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 과거에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트레이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거래만을 하는 친구, 원달러 거래만을 하는 친구인데요. 꽤 많은 그 수익률을 발생시켰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같이 오늘 오전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형, 달러 꺾일 것 같아.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왜냐면 상대방의 의견에 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형 꺾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금 조짐이 지금 가격 대비해서 뭐 일정 부분 상당히 빠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달러에 대한 주요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미 금리의 영향과 위안화 영향을 주고 연쇄적으로 국내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위에 글의 내용은 이제 좀 전에 말한 임금 하락에 대한 평균 임금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캡처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달러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매한 동향을 한번 이제 일자별로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최근 오늘 포함해서 최근 한 4일 정도는 7천억 매수해서, 물론 오늘 종가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늘어나겠죠. 장중에 제가 캡처한 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3, 4일 정도 해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 정도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기관들이 매도했습니다. 9천억. 이 상태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관들은 환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 지금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채 그리고 위안화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율 국내 상황에 있어서 기관들의 기존까지의 일시적으로 샀다가 또 팔아버리는 이 과정이 아니고, 쌍봉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봉을 만들어가면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측면에서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요. 또 환율 상황이 개선
나타나는 징후의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 좀 연속적으로 기관의 매수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미국 시장에서 CPI가 네. 사실 그동안 좀 불안했던 것이 지난달보다는 좀 올라왔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들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어쨌든 잘 소화가 되면서 근원 네. CPI의 또 어떤 선방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다행히 이제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또 원화가 꺾이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CPI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 시장을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 동향을 그래서 새벽에 2번씩 깹니다. 그 노화 현상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어서 네. 새벽에서 미국 시장 한번 모니터링 쓱 하고 물 한 컵 마시고 또 자고 뭐 이게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요. CPI 예상치 3.6이었죠. 3.7. 우리가 판단해서 3.6이나 3.7이나 크게 뭐 변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어제 CPI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었냐면 뭐 CPI는 뭐 기사에 뭐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요. 시장 코멘트와 시장의 분위기는 물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 이 CPI나 물가 동향이나 이 가격 상품들의 그 최근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물가가 완연하게 꺾이는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 단 올라간다는 신호 또한 나오지 않았다. 중립이었습니다. 완전히. 네. 완전히 중립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또 우리가 중요한 거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CPI는 중립으로서의 판단으로 온 어제장에서 시장에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의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유럽 금리 결정하죠.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 나옵니다. 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CPI가 어떤 변곡점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면 그 방향대로의 시장이 움직였을 겁니다. 네. 근데 CPI가 중립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데이터가 좀 더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의 이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럽은 9번 금리를 인상했고요. 미국은 11번 했고 우리는 10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 7월까지 했고 8월에 동결했고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분위기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서치해 보면 독일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스페인이 좀 우려스럽다. 네. 뭐 이런 등등의 경기 위축에 대해서 많이 그 뉴스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 위축 하는 가운데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단일 국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국 상황들의 현상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ECB에서 금리를 이제 시장에서는 인상할 거라고들 판단하고 있지만 동결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하고요. 동결하면 미국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인상을 하면 그래 유럽이 인상을 했으니까 미국도 인상할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동결하면 유럽도 이제 동결 이제 2달 연속 진행이 됐고 미국도 9월엔 당연히 동결하겠죠. 그래 11월로 넘어가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그 선제적 지표라고 판단되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그 도표가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근 동향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뭐 상승 하락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일정 레인지 내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안정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생산자 물가 상황이 비교적 최근에 안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데이터가 시장 영향도 측면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지표로서의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패스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입니다. 주요하게 보는 건 저는 유럽의 금리와 이제 소매 판매를 주요하게 보는데요. 지난 8월 13일인가 14일에 이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소비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아마 그때 20개월, 15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의 소매 판매 발표됐다라고 해서 소비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이 반응을 세게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번 소매 판매는 전체적으로 위축이야. 왜냐면 그 8월에 휴가 시즌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다 놀러 가서 생산 활동도 그렇고 소비 활동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0.1, 지난달에는 0.7%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0.1% 정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이미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낮을 거라는 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부분이 최근에 계속 상향화되다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죠. 좀 낮게 발표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낮게 발표되더라도 기대치가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서의 큰 내용은 아니다. 핵심적으로 9시 아마 12분, 9시 20분 이때 다 발표할 겁니다. 오늘 오후. 요때 이제 금리 동결 하게 되면 또 한번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미국 시장의 동향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그 빅7 중에서 주도주가 바뀌고 있죠. 네. 테슬라로. 기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 탄력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정적 상황에서의 견해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투심이 약간 다시 좀 살아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금 항생도 오늘 좀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우리 촬영하는 한 4시 반 기준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 장 투자하는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본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음, 일본 오르는 게 굉장히 그렇죠. 1%대 오르고 있어요. 일본 토픽스가 이제 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역대 고가 돌파하거든요. 좀 쉬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해외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일본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거든요. 그 돈들이 국내로 일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좋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최근에 긴축에 대한 걱정들 좀 있었는데, 네. 네, 애매한 그 일본은행 총재의 그 발언 때문에 네.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오늘은 어쨌든 글로벌리 분위기가 좀 좋고 네. 이게 또 내일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미국 증시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네. 자, 시장 특징주로 디스플레이주를 꼽으셨네요. 네. 8월에 우리가 이제 그 장중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뉴스만을 주로 이제 많이 판단해서 시장에 적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네. 주시장은 경제 동향의 방향성에 약간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어떻게 되고 무역 수지가 어떻고 경기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봐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지고 주식 투자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8월에 그러니까 9월에 발표했죠. 8월 수출 동향 데이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6개 품목이 수출 증가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최근에 좋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철강, 기계, 그다음에 조선. 이거는 뭐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출 증가했겠죠. 나머지 두 개가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전, 14%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4%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으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면 뭐 LCD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OLED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품목에 몇 개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죠. 두 번째는 LNG를 기반으로 한 조선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그 수출 테마 중에서 OLED입니다. OLED는 전 세계 82%인가 83%를 우리나라가 다 공급을 하고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LCD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죠.
아마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 14년, 15년 동안 1위를 하다가 2018년에 중국에 1위를 넘겨줬어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게 되더라도 원래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위로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시스템 반도체로 진행하고 나갔잖아요. 디스플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LCD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43% 되고 우리나라가 38% 점유율이 됩니다. 네. 전 세계 규모에서. 돈은 되는데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넘겨준 거죠. 어찌 보면. 생산성이나 뭐 수익성 부분에서 OLED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OLED는 기술력도 높고요.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게 비싸요. LCD에 비해서 3배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제품들이 아주 큰 대형 TV,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한 비싼 TV.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이제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크게 장착되지 그렇죠. 이제 않습니까? 갈수록 전장과 관련해서 네, 점점 이제 OLED가 적용이 되지 않겠냐 기대감이죠. 특히 자율주행 이렇게 돼갔을 때. 그렇죠. 거기에 이제 OLED가 이제 착장이 되고요. 뭐 핸드폰 여기에 장착이 되는데 이 가격이 조금씩 이제 기술력을 확보해서 낮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시장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는 측면에서 OLED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수출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5개월 1년 만에 이제 바닥치고 턴오버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8월 수출 데이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OLED 부분이 주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OLED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OLED 부분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가라고 했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 많이 말씀하시고 뭐 관련주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소재주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재주에서는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덕산 네오룩스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제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떠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오늘 한 7%대 상승했네요. 뭐 6, 7% 올랐는데 전체적인 최근에 주가 대비해서 오늘 6, 7% 오른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의 상황은 아니고요. 몇 가지 포인트로 해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저점이 지켜지죠. 여기 보시면 저점이 지켜주는 가운데에서의 박스입니다. 큰 박스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그럼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수출도 잘 되고 기술력도 있고 잘 된다는데 그래 기관 외국인들은 과연 이 종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것을 이들이 얼마만큼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제가 쫙 봐봤습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했어요. 지난 5월부터 해서 한 20만 주 매수했는데요. 1% 약간 넘게 관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이 뭐 매수했다고 볼 수 없고 단 기관이 최근에 의미 있는 요 흐름에서 의미 있는 그 기관의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8월부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4% 정도 지분율에서 60만 주 좀 넘는 그 매수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전하게 턴오버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는 아니겠지만 네. 최근에 기관들이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판단해 볼 때 바닥점은 찍은 것 같고요. 수출 동향 좋아지고 있고요. 전체 기술력과 어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주 측면의 종목을 바라보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관련된 이 주들 보니까 디스플레이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이쪽 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DNT는 23%,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18%. 네. 주성은 암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암이 오늘 내일 상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1세대 장비주인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장에 이 반도체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아이폰 15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예. 한국적으로 이것도 아무래도 미중 관계 때문인지 기술력이라고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어쨌건 한국 쪽의 호재로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걸 루머라고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중국 당과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애플이 오늘 새벽에 좀 빠졌죠. 1%대 하락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뭐 오늘부터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지표가 나오고 애플 주가를 한번 판단해서 국내 오늘 나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다 애플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흐름 또한 애플의 주가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네, 알겠습니다.